이제 곧 환갑이 몇 년 남지 않은 저는 다들 부러워하는 성실하고 가정적인 남편에 아들, 딸, 남매를 둔 평범한 가정주부입니다. 그동안 살아오면서 듣고 보았던 엄청난 사건, 사고는 나와는 별 상관없는 일이라고 생각하며 살아온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최근에 일어난 일은 요즘 말로 그야말로 정말 역대급입니다. 어디에다 대고 저도 좀 이야기를 해야 제 속이 좀 풀릴 것 같아 이렇게 적어봅니다. 제 이야기를 하려면 저희 집안 이야기를 미리 좀 해야 하는데요. 저희 증조할머니는 그렇게 신내림을 안 받으려고 애를 쓰다가 20대 초반까지 죽을 것 같은 무명에 시달리다 못해 신내림을 받자마자 정말 용한 무당이 되셨다고 합니다. 이순신 장군을 모셨다는 증조할머니를 저는 본 적은 없지만 워낙 용해서 전국에서도 아름아름으로 찾아올 정도로 유명했다고 합니다. 증조할머니는 결혼을 하셔서 아들, 딸 5남매를 두셨는데 결국 작은 할아버지는 또 신내림을 받아 박수무당이 되셨고 그 덕에 우리 할머니와 다른 형제들은 평범하게 살 수 있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저는 제가 신경을 쓰고 중요하게 생각하는 어떤 일이나 사건은 꼭 꿈으로 먼저 나타났고 앞으로 일어날 일도 갑자기 먼저 꿈으로 꾸는 경우가 자주 있었습니다. 어릴 때 꾸었던 꿈 중에 몇 개는 아직도 기억이 나는데 동네 이장 아저씨네 집이 흙더미에 묻히는 꿈을 꾸었습니다. 그날 아침에 학교 가기 전에 밥을 먹으며 엄마에게 새벽에 꾼 꿈 이야기를 했지요. 엄마, 나 어젯밤에 꿈에 이장 아저씨네 집에 흙더미에 묻히는 꿈을 꿨어. 근데 꿈이 너무 생생해. 어떤 머리 하얀 할머니가 소복을 입고 막 저리 가라고 나한테 소리를 지르는 거야. 그러다 깼어. 개꿈이야, 개꿈. 이장 아저씨네 집이 얼마나 튼튼하게 지어졌는데 얼마 전에 공사했잖아. 어서 밥 먹어. 하지만 한 달쯤 뒤 선산에 있는 가족묘를 이장하러 갔다가 이장 아저씨네 부부가 덤프트럭에 전복되는 바람에 그 큰 흙더미에 쓸려 그만 돌아가시고 마는 사건이 생겼습니다. 엄마는 그 사건을 듣자마자 나를 불러 다시 그 꿈에 대해 자세히 물으셨고 엄마는 혼자 장탄식을 했습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듣고 너무 놀라 잠시 기절을 할 뻔했습니다. 그저 요즘 말로 촉이 좋은가 보다 싶기도 했지만 혹시 신기는 아니겠지 하는 걱정도 제법 했던 게 사실입니다. 어떤 꿈을 생생하게 꾸면 비슷한 일이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일어나는 것은 놀라운 경험이었습니다. 시골에서 초등학교 선생님을 하시는 아버지와 집안에서 살림을 열심히 하시는 어머니 아래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저는 면사무소에 서기로 근무하다 선을 봐서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선을 보기 일주일 전, 저는 꿈에서 한 남자를 만났습니다. 정말 눈앞에서 실제로 본 것처럼 생생한 데다 너무나 잘생긴 그 남자는 꿈에서 깨고 나서도 사진을 찍은 것처럼 또렷하게 기억에 남았습니다. 다만 꿈속에서도 이건 뭐지 하면서 참으로 이상했던 점이 하나 있기는 했습니다. 그렇게 조각같이 잘생긴 그 남자가 우리 집 문을 들어왔는데 꽃다발을 들고서 저를 보고 웃고 있는 게 아니라 조그만 고추 하나를 오른손에 챙겨 들고 저에게 보여주며 웃고 있었습니다. 엄마, 나 어젯밤 꿈에 진짜 잘생긴 남자를 봤어요. 그 남자가 우리 집 마당에서 환하게 웃고 있는 거예요. 네 신랑감인가 보다. 어? 그렇게 잘생겼었어? 어? 그런데 엄마, 좀 이상한 게 그렇게 환하게 웃으면서 우리 집 마당에 서 있는데 한 손에 진짜 조그만 고추를 딱 한 개 들고 있는 거야. 왜 아직 자라다만 애기 손가락만한 고추 말이에요. 고추를 들고 있어? 예, 그건 개꿈이지 싶다. 좋은 것만 기억해. 얼굴이 그렇게 잘생겼다며. 날짜를 잡았으니까 이제 곧 만나보면 알겠네. 어? 참 이상하지 않나요? 꿈이 뭐 항상 딱딱 맞아떨어지는 건 아니지만 처음 다방에서 신랑을 만났을 때 저는 소스라치게 놀랐습니다. 선을 보기로 한 당일 제가 꿈에서 봤던 바로 그 남자가 그때 입었던 그 남색 정장 한 벌을 입고 다방에 들어서는 게 아닙니까? 게다가 그 남자 등 뒤로는 왜 후광이 비쳤습니다. 176cm 정도의 키에 이목구비는 좀 진하게 생긴 데다 웃는 인상이 너무나 좋은 남자가 다방을 들어서는데 순간 제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반갑습니다. 듣던 대로 미인이시군요. 저는 김민규입니다. 아니에요. 먼 길 오시느라 힘드셨죠? 그리스 조각처럼, 아니 금방 어디 영화 한 편 찍다가 온 영화배우처럼 잘생긴 남자가 나더러 평범한 여자에게 역시 미인이십니다 라고 하더니
특별히 예쁘지도 않았지만 기분 좋은 인사였고 만남이었습니다. 정말 잘생긴 미남은 역시 마음마저 너그러운 건가요? 첫눈에 뿅 간 저는 서울에서 명문대를 졸업해 대기업에 근무하고 있는 데다 건실하고 진중한 이 남자를 놓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도시적으로 세련되게 잘생긴 데다 인상도 너무 좋고 또 성품은 얼마나 부드럽고 온화한지 말입니다. 아니, 이 남자를 만나기 위해 내가 지금껏 살아왔고 꿈에서 얼굴을 보게 해주었나 하며 혼자 뛸 듯이 기뻐했습니다. 가을에 선을 봤던 우리는 이듬해가 되자 결혼하게 되었는데 사실 결혼할 때까지 남자는 저를 온전히 지켜주었습니다. 첫날 밤이 그야말로 첫날 밤이었지요. 아니 뭐 요즘은 그게 말도 안 되는 이야기이다 싶지만 제 때는 또 그런 커플도 제법 있었답니다. 물론 믿거나 말거나이지만요. 그때는 결혼식 날 새신랑을 묶어놓고 발바닥을 때리는 풍습이 있었는데 그게 뭐 신랑 정력을 세게 해주려고 하는 옛날 풍습이었다고 하더라고요. 사실 첫날 밤이야 두근두근 기대도 했지만 처음으로 비행기를 타고 외국으로 신혼여행을 온 데다 어찌나 긴장했던지 우리 둘 다 골아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눈을 뜨니 아침이었고 신랑이 된 남편이 옆에서 자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어색한 듯이 일어나 우리는 다정하게 호텔 조식을 먹고 신혼여행을 패키지 코스대로 첫날 관광을 다녔습니다. 다니는 동안 곧 맞이할 첫날 밤에 대한 기대와 설렘으로 가슴이 두근두근했습니다. 마침내 밤은 찾아오고야 말았고 첫날 밤을 치러야 하는데 자꾸만 남편이 좀 머뭇머뭇하는 것이었습니다. 첫날 밤 호텔방에 어두컴컴한 조명을 하나 두고 누워서 남편을 뜨겁게 맞이하려고 하는데 아무리 기다려도 남편의 거시기가 내 몸 안으로 들어오질 않는 겁니다. 아니 뭐하지? 언제 들어오지 하고 있는데 남편이 약간 흥분되고 떨리는 목소리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기야, 나 다 들어갔어. 자기 좋아? 네? 들어오긴 어딜 들어왔다고. 잘못 넣은 거 아니에요? 아유 부끄러워요. 다시 한번 잘해봐요. 자 그럼 이제 들어간다? 천정을 보고 누운 나는 그저 이제나 저제나 남편의 돌진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몇 번이나 이리저리 뒤척뒤척거리며 혼자 꿈틀꿈틀대던 갑자기 흥분되고 끈적끈적한 목소리로 남편이 내 귓가에다 대고 헐떡이며 말했습니다. 사랑해 여보. 너무너무 좋았어. 자기 최고야. 좀 이따 또 하자. 응? 네? 네? 아니 언제요? 언제 다녀가신 거예요? 네? 벌써 다 한 거예요? 갑자기 혼자서 몹시 피곤해진 남편은 금방 골아 떨어졌고 저는 자는 남편이 정말 너무너무 궁금해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궁금한 게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저는 너무 궁금해서 어두컴컴한 방 안을 조심조심 더듬으며 일어나 떨리는 마음으로 스탠드 불을 하나 더 켜보았습니다. 세상에 거기에는 믿을 수 없는, 아니 믿고 싶지 않는 광경이 떡하니 나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드렁드렁 코를 고르며 세상 모르고 잠들어 있는 나의 남편님의 고추가 정말 거짓말 좀 보태 제 새끼손가락만한 거예요. 이렇게 작은 애기 고추가 들어오니 아니 언제 왔다 간 것인지 들어오기는 한 것인지 대체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걸 모르는 제가 그야말로 정상 아닙니까? 아니 정상이고 말고 이 조그마한 고추로 어쩐다지 하는 생각에 저는 쉽게 잠자리에 들 수가 없었습니다. 이 달콤하고 뜨거운 첫날 밤에 홀로 깨어 고추 걱정이라니요. 아니 불현듯 선보기 전에 제가 꾸었던 그 꿈이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그렇게도 잘생긴 이 남자가 생기다 만 것 같은 조그만 고추 하나를 들고 환하게 웃고 서 있던 그 장면 말이지요. 푹 자고 일어나 해맑게 아침을 맞이한 새신랑은 어젯밤 거사를 성공적으로 치렀다는 자신감인지 스스럼 없이 나를 자꾸만 만졌습니다. 그런 기분 좋은 새신랑한테 여보 당신 고추가 진짜 너무 작아요 라고 말할 수도 없었고 아니지 고추가 좀 작아도 또 하다 보면 좀 커지지 않을까 어제는 너무 피곤해서 그런 걸지도 몰라 속단하지 말고 생각을 고쳐 먹었습니다. 하지만 작은 고추는 절대 커지는 법이 없었고 그저 좋은 남편과 달리 저는 살면서 단 한 번도 좋다거나 흥분되거나 만족한 적이 없었습니다.
거시기가 그렇게 작아도 남편의 성욕은 밤마다 불타올랐고 남편 기죽을까봐 또 아무렇지 않은 척하며 거사를 치르고는 했습니다. 그래도 덜컥 임신은 또 잘 되더라고요. 호호, 그렇게 첫 애를 낳게 되었는데 16시간의 진통 끝에 출산하면서 아들입니다 하는 말을 듣자마자 저는 그 정신없는 가운데에서도 그야말로 내 아들의 고추가 너무 궁금했습니다. 곧 쓰러질 것 같은 탈진한 몸을 겨우 추슬러가며 제 옆에 누워있는 눈도 못 뜬 아기를 싼 싸개를 조심조심 풀어 아랫도리의 고추를 먼저 보았습니다. 에고 왜 이렇게 작아? 그동안 뱃속에 있느라 쭈그러져 있어서 그런가? 혼자 이런저런 생각을 하며 낙담에 빠져 저도 모르게 스르르 잠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첫 아들의 고추는 역시 그동안 뱃속에 있느라 쭈그러진 게 아니라 좀처럼 커질 줄을 몰랐고 그냥 달려있다는 표시만 있을 정도였습니다. 베넷머리를 한 채 잠들어 있는 아기를 보고 심란한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만 저는 혼자 속으로 큰 근심거리가 하나가 생긴 것이었습니다. 아들은 남편의 머리나 외모도 쏙 빼닮았지만 고추도 똑같이 빼닮았지만 사실 그저 내 눈에는 참 예쁘기만 했습니다. 첫애를 낳고 친정에서 삼칠리를 하며 엄마가 해주는 상구안을 받으며 지내는데 낮잠을 잠시 자다가 시골에서 쓰던 소반이 3개 겹쳐서 놓여있는 걸 보며 왜 상이 저렇게 3개 위로 높이 쌓여있지? 하다가 꿈에서 깨어났습니다. 엄마, 나 방금 꿈에서 소반이 3개 위로 겹쳐져 있는 꿈을 꿨어. 그니까 상이 위로 쌓아져 있더라. 깨고 나니 꿈이 좀 찝찝해. 소반이 3개 위로 겹쳐져 있다고? 그거 너 앞으로 3년은 몹시 힘들 거라는 건데. 가만 보자. 무슨 힘든 일이 있으려고 그러지? 어떻게 좀 막아볼 방도는 없을까? 걱정이네. 낮잠을 자면서 잠깐 꾼 제 꿈 이야기를 듣자 친정엄마는 걱정이 늘어지셨습니다. 물론 제 꿈이 이상할 정도로 잘 맞는 편이라 저 역시 약간 찜찜한 마음이 들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산후조리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자마자 시댁에는 그만 큰 병고가 생기고 말았습니다. 원래도 혈압이 좀 높았던 시어머니가 점심을 잘 드시고 마루에 앉아 계시다 그만 중풍으로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어떻게 손쓸 요량도 못 해보고 오른쪽으로 팔다리 모두 마비가 온 시어머니는 전혀 걸어다닐 수가 없었고 말도 어눌해서 의사소통도 하기도 어려워졌습니다. 왼손만 겨우겨우 쓸 수 있는 시어머니에게 끼니마다 반찬을 해서 밥을 떠먹이랴 갓 태어난 아들 젖먹이랴 저는 정말 정신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야말로 전쟁 같은 일상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쓰러진 그날로부터 갓난쟁이 아들 기저귀와 시어머니 기저귀를 같이 받아내서 빨고 삶고 하는 세월이 시작되었습니다. 저녁마다 큰 들솥에 한 통을 삶아 널어야 했습니다. 이 나쁜 년, 나는 네 아들 걷어먹인다고 나는 이래 쫄쫄 굶기나. 동네 사람들 여울 며느리 좀 보소. 나를 밥을 안 줘요. 어서 죽으라고. 아이고 배고파 죽네. 내가 배고파 죽어. 아이고. 어머니, 대체 무슨 소리를 하시는 거예요? 좀 전에 밥 드셨잖아요. 이제 막 상을 치웠는데 배가 또 고프세요? 어머니, 다시 차려드릴게요. 조금만 기다리세요. 네? 아니 언제 나를 밥을 줬다고 그래? 어서 밥상 차려와. 이제는 네 시어머니를 아주 대놓고 구박을 하네. 내가 배가 너무 고파 죽을 것 같아. 어서 밥 줘. 밥 달라고. 밥! 반신불수로 거의 매일 누워 계시게 된 시어머니는 대소변을 제대로 가리지도 못하는 데다 쓰러지면서 뇌에도 충격이 왔는지 치매기도 날이 갈수록 점점 더 심해지셨습니다. 요즘이야 거동이 불편해지면 요양병원에 보내기도 하고 제가 요양사를 부르는 게 일상이 되었지만 20-30년 전만 해도 간병인이나 요양보호사는 찾아보기가 어려웠습니다. 하루에도 6-7번 밥상을 차리는 건 기본이었고 저녁이 돼서 누우면 내일 하루는 또 어떻게 보낼 수 있을까 걱정이 돼서 몸이 피곤해도 쉽게 잠들기가 어려웠습니다. 온 동네 사람들 다 들으라고 고래고래 고함을 지르고 밥상을 엎고 내가 첫애 젖이라도 물리려고 하면 지팡이로 어머님 방에서 벽을 탁탁 치며 어서 밥상 차려라, 네 시애미 배 골아 죽이려나 하면서 욕을 하시는 게 일상이었습니다. 어떤 날은 급하게 밥상을 차려 들어가면 훔쳐간 내 폐물 다 내놓으라고 난리를 피우셨고 달래다 못해 서랍에서 꺼내서 보여다 드리면 언제 귀신같이 이래 갖다 놓았냐며 다시는 훔쳐가지 말라고 으름장을 놓기도 했습니다.
3년가량 그렇게 나를 힘들게 하던 시어머니는 며칠간 벽에 똥을 바르기도 하시며 나를 힘들게 했습니다. 도저히 더는 못 참겠다 싶어 제가 병원으로 모시자고 남편을 채근할 무렵이었습니다. 갑자기 사흘 곡기를 끌더니 이른 아침 주무시듯이 계시다가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돌아가시기 이틀 전 건더기 없는 마음을 써서 입안에 부지런히 좀 넣어드리려고 하는 나를 보시더니 어머님이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정신이 돌아오신 것처럼 두 눈이 맑고 얼굴도 좀 환했습니다. 내 돌보느라 그동안 고생이 많았어. 많이 힘들었지. 고생 많았다 아가야. 고맙다 참말로. 내 잊지 않으마. 고마워 오라가. 어머니 무슨 그런 말씀을요. 어서 이 미음 좀 드세요. 우리 저 이쁜 손주 낳아줘서 고마워. 내가 매일매일 기도하마. 그렇게 나를 달달 볶고 진절머리 나게 하던 시어머니는 고맙고 미안했다는 말을 마지막으로 남기고 그 길로 아무것도 못 들고 계시다가 돌아가셨습니다. 병원에서 죽는 건 죽어도 싫다던 시어머니의 소원대로 어머님은 평생을 사셨던 어머님의 방에서 그렇게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3년 넘게 누워 계시고 마지막 1년 동안은 제게 갖은 행패를 부리며 저를 힘들게 하셨지만 손주만큼은 정말 이뻐하셨습니다. 우리 애가 처음 뒤집을 때도 옹알옹알 옹알이를 할 때도 어머님은 손주를 대할 때만큼은 정신도 맑으셨고 그저 예뻐 어쩔 줄을 몰라 하셨습니다. 첫 아들과 시어머니 병고안을 같이 하다 보니 아들은 그 사이 벌써 5살이 되었고 제 아빠를 닮아 인물도 좋고 머리도 좋았습니다. 동화책을 한번 읽어주면 그 내용을 모두 다 기억해서 줄줄 외웠습니다. 특히 자동차를 좋아해 모든 종류의 승용차와 트럭 등 자동차의 특성과 모델명을 다 외웠습니다. 초등학교에 입학하자 아들은 줄곧 반장을 했고 학교 시험은 무조건 올백이었습니다. 근처 남녀공학에 입학하면서 중2 때는 아들의 팬클럽이 생겼습니다. 연예인 팬클럽은 당연한 거지만 평범한 중학생 남자아이의 팬클럽이라니요. 집 앞에는 선물이 제법 쌓이기도 했고 그저 귀엽고 예쁘기만 한 말괄량이 여학생들이 집 근처나 버스 정류장에서 울 아들 얼굴 한번 보려고 서서 기다리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아들 정수는 그런 인기에 아무런 관심도 없었습니다. 무덤덤하게 중고등학교를 마쳤고 원하던 좋은 대학도 입학했습니다. 180cm가 넘는 키에 언뜻 보면 모델 같기도 하고 영화배우 같은 외모를 가진 제 아들은 이상하게도 여자친구가 없었습니다. 정수야, 너 좋아하는 애 없어? 대학교에는 예쁜 여학생 많지 않아? 네, 없어요 엄마. 아니, 이 잘생긴 우리 아들이 왜 마음에 드는 여자가 없을까? 엄마는 참 궁금하네. 아니면 너 좋다는 여학생은 없어? 요즘은 여학생들이 먼저 좋다고 고백도 하고 그런다던데. 아휴, 엄마 그런 거 없어요. 전 그냥 학교 생활이 참 재밌어요. 중고등학교 때는 물론 대학생이 되어서도 여자친구가 없는 아들이 저는 정말 내심 걱정이 되었습니다. 다 큰 아들한테 고추 이야기를 제가 먼저 할 수도 없고 혹시 그것 때문에 무슨 콤플렉스가 있어서 그런가 하는 생각을 혼자 골똘히 하면서 말이죠. 우리 아들이 아버지 닮아 밤일을 못하면 진짜 큰일인데 어쩌지? 진짜 큰일인데. 요즘은 그러면 바로 이혼 사유가 될 텐데. 아닐 거야. 너무 착해서 공부만 하느라 그럴 거야. 그렇다고 남편한테 단도직입적으로 그 집안 내력인 고추에 대해 말하면서 한번 진지하게 의논해보라고 하기도 어려웠습니다. 아니지, 요즘 애들은 똑똑하니까 알아서 비뇨기과 상담을 할지도 몰라. 좀 기다려보자 하고 마음을 먹었습니다.